자, 4강의 3번부터 가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be given 다음에 먼저 체크를 해봅시다. be given 다음에 사형식 수동태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패턴이 두 개야. 첫 번째, 수동태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수동태 동사가 수요 동사입니다. 목적어는 명사일 테니까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 이 목적어를 주다의 반대말 받다로 해석을 하셔야 돼. 이 목적어를 받다라고 해석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to 명사가 있어요. 전치사 to 달고 나온 명사. 그럼 이 명사에게 이 주다의 수동 의미가 이제 주어지다가 되겠죠. 그렇죠? 주어지다. 이렇게 명사에게 주어지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걸 먼저 잘 체크해 두시고, 그래서 참가자들이 $2,000씩을 받았습니다. in play money, 게임 돈으로. 그리고 for decks of cards, 이 데크라고 해서 이제 카드 더미를 얘기하는 거죠. 4개의 카드 더미가 카드 더미를 받았다 이거지. $2,000의 플레이 돈과 4개의 카드 더미를 받았고, and were told, 얘도 수요동사의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were told 다음에 대절의 목적어절이 바로 나왔다는 얘기는 듣다의 반대말, 말하다의 반대말 듣다가 되는 거야. 오케이? that year라는 말을 were told, 들었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참가자들이 첫 번째 받았고 들었대. $2,000와 4개의 카드 데크를 받았고, 카드 더미. 그 다음 이런 말을 들었대. 니네들 were to use them, 이것들을 한 게임에서 다 사용할 수가 있어. $2,000와 카드 더미. 한 게임 안에서 이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어. 실험적 내용이죠. 지금까지는. 더불어 동의어로는 이제 conduct가 이제 수행하다로라는 동사로서 많이 쓰이는 동사가 이제 carry out, perform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뭐 이제 많이 쓰는 용어니까 알아만 두시고, 그래서 different individual cards, 서로 각각의 어떤 카드들은 were unlost, 이기거나 패배하거나, different sums of money, 이 돈의 총 액수죠. 다양한 액수를 따내거나 잃거나 할 수 있다 이거야. 서로 각각의 카드들이 그 돈의 총합에 각각의 돈들을 다 딸 수도, 원은 승리하다도 되지만 따내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합계라는 단어만 잘 알아두시면 되고, 3번 문장. 그래서 they should just go ahead, 그들은 계속해서 go ahead, 진행을 해야만 했고, turn the card, 카드를 계속해서 뒤집어 나가야 됐다 이거야. 계속 진행해서. and try to 나왔으니까 여기 병렬 구조 체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승리하려고 했겠죠. 따내려고. as much money as they could, 그들이 할 수 있는 한만큼, 그만큼 많은 돈을 따내려고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실험 내용은 이제 파악이 됐다. 자, go ahead가 이제 진행하다라는 의미로서 proceed나 continue의 동의어 챙겨 두시고요. 그래서 하지만 카드들은요 were not random. 랜덤인 아닙니다. 무작위가 아니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랜덤의 동의어 같은 경우는 우연한, haphazard도 역시 마찬가지도 무작위 이런 뜻인데, deliberate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야? 요거는 deliberate 하게 되면 의도하고 있는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not random은 deliberate로도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deliberate. 카드 자체는 다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실험의 베이스를 지켜놓고 카드는 다 정해져 있고, 실제로 some of the piles, 그 더미들의 일부들이 some of 명사의 수일치는 얘들아 of 뒤에 있는 명사랑 수일치를 해줘야 돼. some이랑 수일치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were far more profitable than others, 다른 것들보다 훨씬 더 profitable, 수익성이 좋았다 이거야. 그러면 카드가 정해져 있다, 랜덤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꼭 따낼 수 있는 카드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네. 그래서 일부 파일들은 결국 이익이 훨씬 더 높았다 이거야, 다른 카드들보다. 이렇게 카드들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수익성이 좋은이란 건 요거 사실 레카티브보다는 요거 beneficial 많이 쓰고요. non-profitable, non을 붙이면 이제 반의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on average, 평균적으로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거야. 이게 부작위적이지 않다는 게. 평균적으로 it took gamblers around the 50 cards turns. 한 도박꾼들이 약 50번 정도의 그러니까 it took 걸립니다. 갬블러들이 50번 정도의 카드 턴이 오게 됩니다. 뒤집게 됩니다. before 뭐 하기 전에 그 도박꾼들이 begin to report the conscious hunch. 여기서 수익성이 좋다라는 that some of the deck were more profitable. 그렇지? 그 일부 카드 더미들이 수익성이 좋다라는 어떤 그런 의식적인 헌치가 여기에선 예감이 되겠죠. 의식적 예감 같은 것들을 보고하기 전에 한 50번 정도를 뒤집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결국 뭐야? 한 50번 정도의 카드 뒤집기가 있어야 여기에서 뭐 할 수 있다라는 내가 좀 더 이익 수익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렇지? 인지를 하게 된다 이 말인 거죠. 수익성에 인지를 하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하기 전까지는 이만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따냈다라는 수익성이 인지의 예감이 보고하기 전까지는 전에는 한 50번 정도는 뒤집어지게 된다. 카드를 뒤집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평균이라는 동의어 이제 mean이나 standard 많이 쓰이고요. conscious는 aware, intentional 잘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헌치는 뭐 intuition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장이 얘죠. 의식보다 훨씬 빠른 신체적 감정적 반응. 하지만 when their behavior 그들의 행동은요 was analyzed 분석이 되어졌을 때 행동 분석이 되어졌을 때 이 바처라는 discover something remarkable 뭔가 눈에 띄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 여기서 첫 번째 어법적 요소로서 수동태 좀 주의하시고 여러분들 analyze 외울 때 이거 S가 아니라 Z로 외우셨을 거야. 그러니까 S도 맞게 쓰인 겁니다. 알겠죠? 둘 다 같이 쓰여요. 그들의 행동이 분석되어졌을 때 뭘 발견했어? 띵으로 끝난 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죠. 뭔가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measurement 측정 of electrical conductance of their skins 그들의 피부의 어떤 전기적 수행 말이 좀 이상한데 그거의 어떤 척도가 그러니까 전기 전도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그 전기 전도성에 대한 어떤 측정들이 그게 뭔데 which can reveal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이걸 모를 거 아니야. 피부의 전기 전도성이란 말이 뭐냐면 얘를 받는 거야. 드러낼 수 있는 거야. Levels of anxiety와 nervousness. 걱정과 어떤 우려 같은 것들의 수준을 드러낼 수 있는 피부의 어떤 전기 정도의 척도가 indicated. 얘가 주어, 얘가 동사가 되는 겁니다. that 나타내 줍니다. 뭐 그들의 감정들이 subtly warning them against the bad decks after just 10 turns. 한 10번 정도를 뒤집고 나서 그 안 좋은 카드덱에 대한 그 카드덱은 정해져 있잖아. 4개의 카드덱 중에서 이건 좋은 덱, 나 안 좋은 덱 이런 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안 좋다라는 카드덱에서 반해 그들에게 경고를 해줄 수 있어. 뭐가? 감정이 미묘하게 그들에게 경고를 subtle는 미묘한이거든. subtle는 미묘하게 그들에게 경고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50번은 돼야 내가 수익성을 느끼는 거잖아. 앞에 그치? 고정값 카드 4개의 카드 덱과 2,000달러가 내가 받은 상태에서 카드 게임을 하는데 요걸 한번 쉬운 번은 이렇게 뒤집어 봐야 내가 수익이 창출됐다. 뭐를 이겨서 내가 돈을 따냈다라는 걸 감지할 수 있잖아. 근데 그 전에 하지만 10번 정도만 뒤집으면 이게 인지적으로 딱 봤을 때 50번 정도 뒤집으면 내가 수익을 창출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미 몸이 10번 정도 뒤집으면 몸이 반응한다는 거야. 그 몸이 뭐야? 피부가 되는 거야. 피부. 오케이? 내 피부의 전기 전도성의 그 척도가 그게 뭐? 걱정과 우려를 드러내줄 수 있는 전기 정도 척도가 뭘 나타내준다고? 감정이 미묘하게 그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야. 뭐? 10번 정도 뒤집으면 이게 안 좋은 카드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수익성을 느끼기에 쉬운 번 이전에 이미 10번 정도에서 몸이 일단 반응한다고. 오케이? 너네는 그 선생님이 이제 재미로 고스톱을 이게 삼삼오오 모이면 이제 여행 같은 데 가서 뭐 고스톱도 치고 놉니다. 점 100, 점 100 이렇게 하면 막 몇천 원씩 왔다 갔다 하니 재밌어요. 막 또 대박 나면 막 이렇게 하고 아니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니네 도박 영화 같은 거 안 봤니? 그런 거 보다 보면 이제 도박할 때 보면은 이렇게 고스톱 칠 때 패를 딱 주잖아. 패를 쫙 펼쳤을 때 깔려 있는 패를 딱 보면서 이미 몸이 반응하지. 딱 그래서 내가 이번에 몇 번 딱딱 쳐보면 딱딱 쳐보면 나 이번에 되겠다. 이 느낌이 와. 이게 탁탁 온다고. 근데 그 전에 패를 딱 본 순간 이거는 먹기 글렀다 하는 그런 패들이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 얘기 하는 거야. 한 50번 정도 돼야 이게 수익성에 대한 인지가 오는데 이미 10번 정도 뒤집으면 나쁜 카드에 대한 인지로 몸이 경고를 한다 이 말인 거죠. 여기에서는 measurement의 동의어 정도, calculation, 순환, 평가, 측정 이런 말. conductance는 이제 전도도라는 의미의 conductivity 동의어 같이 챙겨두시고. 그래서 마지막 정리. 그래서 그들의 무의식적인 마인드가 had workout, 작용하는 거야. 작용했어. 뭐를? What was happening? 이미 일어나고 있던 중인 것에 딱 알아차린 게 된 거죠. workout, 알아차리게 됐고 far kicker, 훨씬 더 빠르게 비교급 앞에 far는 얘들아 강조로서 뭐야? much still far, even a lot. much still far, even a lot. far는 있으니까 even a lot. 훨씬 더 빠르게 된 뭐보다? 그들의 의식적인 마인드보다. 의식적인 마인드는 뭐야? 한 쉬운 번에서 내가 수익성이 나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인지가 여기서 말하는 의식적 마인드고 무의식적 마인드는 뭐겠어? 위에서 얘기했었던 피부의 떨림, 그치? 전도, 바들바들, 못 나겠다. 막 눈 밑에가 떨리고 막 그런 거, 그치? 마그네슘 부족한 것처럼. And 그리고 had warned, 그리고 경고했다. 뭐를? head of the bad feeling, 안 좋은 감정에 대한 hit, 타격에 대한 타격과 함께 이미 경고를 했다라는 거야. 뭐가? 무의식적인 마인드가 의식적인 생각을 하기 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의식적인이라는 단어로서의 동의어 subconscious나 instinctive, 본능적인이라는 뜻이에요. conscious는 반이요. workout도 이해하다, 해결하다, 작용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understand나 figure out도 대체할 수 있는 단어라는 거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강의 3번이었고요. 그래서 의식적인 인식이 오기 전에 이미 몸에서 먼저 반응을 하는 무의식적 마인드가 먼저 작용을 한다라는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한번 5가 요거 마지막 문장 요거 빠졌구나. 그지? They knew. 여기서 they는 뭐가 되겠어? 무의식적 마인드가 알고 있어. 뭐? 그들이 알기 전에. 그치? 의식적인 마인드가 알기 전에 무의식적 마인드이 이미 알고 있다. 이게 이 글에서 나왔었던 함축적 의미 추론이었죠. 그렇죠? 함축적 의미 추론이야말로 얘들아 원래 있던 원문을 그대로 갖다 채워넣고 그걸 다른 말로 바꿔가지고 빈칸 추론으로 놓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함축적 의미 추론이 빈칸 추론의 가능성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첫째 각 지문마다의 주제나 내용 파악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셔야 돼. 그게 여기에서 나온 이런 내용을 잘 파악해 두셔야 된다는 거야. 지문마다. 오케이? 그래서 의식보다 위험을 빠르게 감지하는 무의식적 판단력. 처음에는 실험 내용이죠. 그 실험 내용에 돈을 주고 카드 데크를 줘서 게임을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좀 더 의식적인 거는 한 50번 정도 돼야 그치? 저기 하는데 무의식적인 것들은 10번 정도 넘기면 이거 나 먹을 수 있겠다 못 먹겠다가 딱 정해진다고. 무의식적 발견. 그러니 의식이 뭐보다 신체 행동보다 더 빠르게 일어난다. 한 줄 요약. 의식보다 훨씬 빠르게 위험을 감지하는 무의식적의 정교한 속도.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4강의 3번 이렇게 정리하고 5강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5강의 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1번. 자, 거북이 이야기인데 이 지문에 나오는 거북이가 선생님 집에서 키우고 있는 거북이입니다. 플로리다 종인데 그래서 두 마리거든. 한 마리가 플로고 이름이 리다야. 플로랑 리다야. 근데 플로가 좀 살다 죽었어. 그래서 한 마리가 있으면 외로우니까 또 한 마리를 또 입양을 했어. 입양을 했는데 걔 이름을 뭘로 지을까? 한 애가 리다야. 그럼 걔를 또 플로로 지면 좀 그렇잖아. 플로는 땅에다 묻어줬고 플로가 죽었으니까 리다로 끝날 수 있는 네 글자 이름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세뇨리다가 있더라고. 그래서 새로 오는 친구의 이름은 세뇨입니다. 세뇨리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스페인어로 처녀란 뜻이야. 세뇨리다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렇죠? 여성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솔직히 몰랐습니다. 세뇨리다 이런 거나 할 줄 알았지. 어디 뭐 무슨 취임새 낼 때 쓰는 말 아니야? 세뇨리다. 그것만 할 줄 알았지. 실제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도입부. 자, 여기 보면 수백만 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 수백만 년이라는 시간 자체가 어마무지한 시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보통 진화 이야기할 때 많이 씁니다. Sea turtles, 바다 거북들은요, would come to the beach of Florida. 플로리다의 바닷가로 오게 될 것입니다. To spawn and 하고 their hatchlings. 여기까지 가야 돼. spawn은 이제 알을 낳다라는 동사의 의미고요. 알을 낳기 위해 플로리다의 바닷가로 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hatchlings, 새끼들은요, would head, 향하게 될 겁니다. toward 어디 쪽으로? 바다 쪽으로 향하게 될 겁니다. 뭐 하기 위해? To live a life far away, 먼 곳에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to return to Florida years later, 몇 년 뒤에 다시 플로리다로 되돌아오기 위해서 저 먼 바다로 떠나게 됩니다. 까지가. 그러니까 수백만 년이니까 바다 거북들은 애초에 태생이 저렇게 플로리다에 와서 알 낳고 멀리 떠난다. 뭐 이런 정보를 전달해주는 도입부였습니다. 알을 낳다, 번식하다의 의미, breed도, hatchlings는 newborn brood, 새끼를 의미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주요 단어들은 아니니까 넘어가 주시고. 자, 그래서 얘네들은 it turns out, 판명이 이렇게 되어졌어요. that 이하라고. the way 주어 동사. 자, 그들이 알고 있는 방식. 그 새끼 거북들이 알고 있는 방식 자체가 어떤 to head toward, head to는 어디로 향하다라는 뜻이에요. head for, head toward the direction of the ocean. 이 해안가의 방향 쪽으로 향하기 위해 그들이 알고 있는 방식이 본동사 어디? was based on, 기반이 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판명 나왔습니다. 그게 뭐다? light, 이 glimmering of the sea at night. 밤에 바닷가를 glimmering 하는, 그러니까 아른거리게 하는 그 빛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수백만 년에 걸쳐서 바다 거북들이 플로리다에서 알을 부화해 놓고 그 새끼들은 또 바다를 향해 떠나가는데 바다로 향해 가는 방식 자체가 바다의 방향으로 향해 가는 그 새끼들이 아는 방식이 결국 뭐다? 빛이다라는 얘기야. 빛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 우리 이건 많이 알고 계시죠? 이건 뭐 상식으로 알고 계시죠? 그렇죠? 밤에 새끼가 부화해서 나가는데 그건 뭐라고 해? 달빛이라고 해? 그 저수지에 이렇게 햇빛이 막 반짝반짝거리는 걸 윤슬이라고 하잖아. 바다에 그 바닷빛 비치는 건 뭐라 그래? 국어 시간에 안 배우니? 아무튼 그 빛을 얘기하는 거죠. 아른거리는, 글리머링 하는, 그치? 그 라이트를 기반으로 둬서 바다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렉션, 글리머가 이제 빛나다라는 의미로서 대체 어들입니다. 그런데 the sea, 바다는요 아름답게 반사하죠. 뭘요? 빛을요. 무슨 빛? 달이나 별빛을
반사시키죠. 그죠? 저 먼 달빛이 바다에서 아른거리고 그 빛을 따라 새끼 거북들이 바다로 가는 거죠. 그리고 수백만 년 동안 a simple algorithm of head toward the light at night, 밤에 빛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는 그 단순한 알고리즘은 우리가 요즘 그냥 뭐 AI 시대라서 워낙 그냥 외래어로 쓰고 있는 말인데, 알고리즘이란 말 자체가 이제 반복돼서 생겨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백만 년 동안 그렇게 달빛을 보고 가라, 그 밤에 빛나는 빛을 보고 가는 그 단순한 알고리즘이 허락했어. 터틀스가 뭐 하도록? 효율적으로 향하도록, 어디 쪽으로? 바다 쪽으로 향하도록 하게 된 거야. 참고로 allowed는 5형식 동사로 쓰여더라. 목적격 보호를 투부정사로만 취해야 되는 동사 모양, 요거 좀 챙겨 두셔야 되겠죠. To pursue, 추구하기 위해서 뭐를? 효율적인 어떤 삶의 전략이라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바다를 향해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 허락을 해준 게 바로 뭐였다? 수백만 년 동안 지켜온 삶의 방식이었던 거죠. 그죠? 반영하다, 요거 좀 알아둡시다. 미러랑 리플렉트 같이 쓸 수 있다는 거 챙겨두시고, 뭐 효율적으로는 많이 보셨던 단어들일 거고, pursue도 이제 추구하다, seek, follow, abandon은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버리다, 추구하다, 버리다 반대말 될 수 있죠. 그래서 네 번째 문장에서 인간 문명의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수백만 년 동안 바다 거북들은 달빛만을 보면서 밤에 가고 있었는데, well, 글쎄요, then came Miami. 자, 그리고 마이애미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함축적 의미의 마이애미가 뭔지를 좀 아셔야 되겠죠. 갑자기 뜬금없이 마이애미, 플로리다 얘기하다가 이제 마이애미로 가게 되는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이 짧은 3단어짜리 문장 안에 도치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왔습니다. 마이애미가. 자, 그럼 마이애미가 상징하는 건 뭔데? 플로리다 마이애미죠. 그죠? 플로리다의 마이애미. 마이애미와 다른 빅시티들 on the coast of Florida. 그죠? 플로리다 주 안에 있는 도시가 마이애미죠. 플로리다 코스트 해안가에서의 마이애미와 또 다른 큰 도시들이 be filled with, 무엇으로 채워지다라는 수동의 의미고, 얘랑 비슷한 의미가 be full of가 있죠. 가득 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로 많이 쓰여요. filled with나 full of나. 많은 밝은 빛 at night, 밤에 많은 밝은 빛들로 채워지게 되고, so, 그래서 이 채워진 것이 led to, 뭘 이끌었어? ecological disaster for the sea turtles. 이 바다 거북들에게는 생태학적 어떤 재앙이라는 것을 이끌게 된 거죠.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마이애미는 뭘 상징한다 얘들아? 많은 빛들을 상징하고, 그 빛들은 또 뭘 의미해? 어떤 결과를 일으켜? 생태학적 재앙을 일으킨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태학적이라는 의미로서 많이 쓰이는 environmental과 biological 챙겨두셔야 되겠고, disaster와 재앙이라는 뜻 catastrophe 많이 씁니다. 같이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이애미의 많은 도시들이 빛들이 많다라는 건, 이거 비슷한 소재 우리 내신이래.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기출에서도 많이 나오는 지문이야. 거북들이 이제 호텔빛이나 이렇게 바다 쪽으로 가야 되는데, 바다의 반대편에 있는 저 호텔 불빛이나 이런 것들을 쫓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도 디제스터라는 단어를 썼었거든요. 바다 거북이 재앙으로 이끌어지게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비슷한 내용이죠. shaped, ED의 모양이 지금 어디에 있나 잘 봐. 쭉 가보니까 칼질되고 주어 동사 앞에 있어. 그러니까 문장 앞에 있는 ED는 뭐라고? 분사구문이라고. 분사구문의 ED는 PP로서 누구 정보? 그래, 주어 정보 얘기하는 거야. shaped by evolution. 그러니까 진화라는 것에 의해서 형성된, 뭐 하도록? toward light and night. 밤에 불빛을 향하도록. 여기에서의 불빛은 바다 달빛이라고 아직 안 했어. 그렇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네는 빛을 향해, 밤에 빛을 향해서 가는 그런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거북들의 새끼들이 start toward, 어디로 향하기 시작하는 거야? 고속도로나 도시들 쪽으로 향하기 시작하는 거야.
by the 뭐에 millions. 와, 그 수백만의 어떤 도시들. 즉 meeting 만나는 거라고요. 뭐를요? 프리머처 데스. 그러니까 프리머처는 머처가 성숙한이라는 뜻이야. 프리는 뭐야? 미성숙한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너무 미성숙한 어떤 죽음을 얘기하죠. 조기 죽음. Instead of 뭐 long sea dwelling life. 오랜 바다에 어떤 거주하는 삶 대신에 뭐로 이끌어? 조기 죽음을 맞이하는 것. 수백만 마리에 의해서 도시들을 고속도로 이런 데로 향하게 됐다 이 말인 거야. 물론 그 거북이들도 그 진짜 수천 마리의 거북들이 와서 모래에다가 그 보신 적 있으세요? 알 이렇게 판 다음에 거기에서 알 낳고 흙으로 덮죠. 덮고 어미 거북은 다시 바다로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알 깨고 나서 새끼 거북이 때 나와서 진짜 수백만 마리가 막 간단 말이야. 바다를 향해. 근데 그때는 되게 새끼다 보니까 심지어 거기에 이제 거북이 새끼철 되면 또 큰 물고기들 있지? 걔네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또 그 새끼들 막 잡아먹어요. 그렇게 죽기도 해. 근데 아니 바다를 아예 향하지를 못한다고 이제 그 얘기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인위적인 불빛, artificial light 같은 게 되겠죠, 그렇죠? artificial이 인위적인. 여기에 나오진 아직 않았지만 이런 artificial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기에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진화라는 건 그 수백만 년 동안 과거의 어떤 어미들에 의해서 행해졌던 그런 행실들이 이제 바뀌게 되었다라는 의미니까 이 단어는 안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premature는 시기상조, 조급한 의미로서 untimely나 early를 더 많이 쓰겠죠. dwelling은 거주하는, residing, living 이런 단어들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조명으로 인한 여기서 artificial light라는 표현 쌤이 artificial이라는 단어 없었지만 얘기했었죠. 이 단어 하나 써두세요. 이게 바다거북을 재앙으로 만드는 이유 아니겠어? 그치? 이 소재도 많이 나옵니다. artificial, 인위적인 조명. 이것이 결국 아기 바다거북의 생태적 비극으로 만들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글의 순서가 수백만 년간의 생존 본능, 그래서 빛 때문에 거기를 가게 되는 건데 인공조명이 등장하게 되면서 마이애미가 등장하게 되면서 비극으로 치닫았다. 야, 이 논리구조를 왜 굳이 네 가지로 쪼개서 얘기한 거야? 순서 추론의 가능성도 충분하니까 그런 거야. 오케이? 그래 흐름이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거 좀 잡아두시고 인공조명 때문에 아기 바다거북의 본능의 왜곡. 본능, 원래 본능은 뭐야? 바다불빛을 따라가는 것이었는데 인위적인 불빛 때문에 재앙으로 치닫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좀 쉴까요? 좀 쉬었다가 2번하고 3번 마저 이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강의 2번. 그래서 오늘날 가난한 국가들로부터 이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need to have, 가질 필요가 있어. 돈을. 뭐 하기 위해서? 여력이 있기 위해서. for the cost of travel. 여행의 비용의 여력이 있을 만한 그런 돈을 가질 필요가 있어. 이런 뜻이네. and 그리고 and 다음에 동사 have 나왔으니까 이 have는 당연히 가질 필요도 있어야 돼. 뭐를? get, great가 뭐냐면 advanced degree, 학위를 얘기하는 거야. 어디에서 요구되어지는 required to overcome system of immigration control. 이 이주 오는 것에 대한 어떤 통제 시스템에 극복하는 데 요구되어지는 그런 어떤 학위 같은 거, 끈기 같은 것들도 있어야만 해. 전형적으로 loaded against them. 그들에게 그들의 against란 말은 반하는 거잖아. 반대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불리하게 전형적으로 실린 loaded는 싣다는 뜻이거든. 그들에게 불리하게 전형적으로 실려진 그런 이미그레이션, 이주 오는 그 통제 시스템을 극복하는 데 요구되어지는 끈기도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인종차별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미국이 이제 비자 같은 게 되게 심해졌어. 그래서 그 이미그레이션이라고 하죠. 그 여행객들도 너 왜 왔어? 얼마 가지고 있어? 며칠 있다 갈 거야?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세졌다고 하더라고. 쌤이 얘기 들어본 바람에. 그래서 그런 거 있지. 그러니까 좀 가난한 나라, 상대적 가난한 나라가 좀 부유한 나라로 갔을 때 그 갖춰야 될 요소들이 되게 많이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결국. 그래서 지금 여기 업보 포인트 몇 개 좀 살펴보시면 도즈 동사에는 뭐뭐한 사람들로서 수일치 이 도즈 복수랑 해주셔야 되겠고 본동사가 여기 있으니까 수일치는 당연히 복수랑 맞춰주셔야 되겠죠. 본동사랑. 그리고 need to 동사의 to 동사가 지금 2번 반복돼서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병렬 구조도 체크하셔야 되겠고 그 전에 money 같은 경우도 투부정사만의 수식을 받는 명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력이 있을 돈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have the great하고 끈기라는 명사가 나오고 뭐 학위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다음 날 required는 지금 뭐야? have 목적어 required니까 뭐가 되겠어? 끈기가 요구되어지는 거죠. 수동의 의미로서 PP 수식어. 뭐 하는데 요구되어지는 우리가 이미그레이션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주 오는 사람들의 통제 시스템 이런 것들에 요구되어지는 끈기 이렇게 수식어로서 보시면 되고 이 로디드도 마찬가지로 앞에 명사 수식어 컨트롤 시스템의 수식어입니다. PP로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의어는 뭐 이동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주하다의 의미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 그리트라는 단어도 많이 쓰이지만 이 perseverance를 진짜 많이 씁니다. perseverance 이 단어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 단어를 오히려 더 많이 써 그리트보다.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극복하다는 이제 우리 컨커 정복하다의 의미거든. 서렌드는 굴복하다의 의미니까 컨커의 딱 반대말 오버컴의 반대말이 될 수 있겠죠. 챙겨두시고 그러면 이주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요구할 수 있는 항목들이 되게 많구나 라는 생각 첫 번째 문장 해주시면 되고 그렇게 많기 때문에 라고 얘가 받는 거야. 그래서 라는 뜻이야. 얘가 인과 연결사라고 보시면 되거든. 그래서 그들 대다수가 bring exceptional talents. 그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겠어? 이주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bring 가져와 아주 뛰어난 재능 같은 것들을 다 가져오게 돼. 뭐 기술이나 야망이나 patience, 뭐 인내심이나 stamina, 힘 같은 거.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돈도 있어야 되고 또 아까 말했던 뭐 grit, 끈기 같은 것들도 있어야 돼.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채워야 되다 보니까 내가 이런 게 조금이라도 부족하다면 뭐가 있어야 돼?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뭐 스포츠를 잘해서 간다든지 뭐 그런 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런 뛰어난 재능에 대한 추가 설명이 네디아로 나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짝대기에 있는 것들은 방금 앞에서 한 얘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항상. 알겠지? 이게 문장 구성 요소로 보이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될 거야. 그래서 bring exceptional talents that 이렇게 가셔야 돼. 그 뛰어난 재능이 뭐냐면 help, 도와줄 거야. 그 이주민들이 뭐 할 수 있도록 become job creator. raise children who will be job creators.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자가 될 수 있도록. 자, help의 목적격 보호자리니까 당연히 투부정사와 원형 둘 다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직업 창출자가 될 수 있도록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와야 하면 또는 키울 수 있도록 어디 있어? become 될 수 있도록 raise children who will be job creator. 또 다른 직업 창출자가 될 수 있을 그 아이들을 또 키우는데 도움을 주게 될 뛰어난 재능 같은 것들을 그래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워낙 이주하기가 힘드니까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exceptional의 동의어는 outstanding, extraordinary 둘 다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ambition, 야망이란 단어, aspiration, drive 역시 욕구, 야망 다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stamina는 아까 힘, 비고, 활력, endurance, 끈기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구체적인 이제 수치가 나옵니다. 한 보고서가 Center for American Entrepreneurship 이 기관에서의 한 보고가 발견했어. 네디아를 2017년에 out of the largest 500 US companies in revenue 수익만을 봤을 때 어디 가장 대기업, 가장 큰 500개의 어떤 미국의 기업들 중에서 아까 뭐라고 했어? out of, from으로 보자고 했지. 그치?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큰 500개 기업 중에서 2017년에 수익으로 봤을 때, 수익으로 가장 큰 500기업으로 봤을 때, 이 중에서 43%의 기업들이 were founded. 여기 43%랑 수일치한 거 아니야, 얘들아. 43% 오브 뭘 얘기하는 거야? 43% 오브 더 라지스트 그룹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그지? 그래서 컴퍼니스들 중에 43%. 얘랑 수일치한 거야. 알겠지? 가장 큰 기업들의 43%이 were founded. 설립되어졌습니다. found가 원형이니까 설립하다, 설립되다. co-funded이야, funded. 자금을, 공동자금을 받았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미그런트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미그런트들의 재능이 중요하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500개의 가장 직업 창출자로서 눈에 띄는, 그치? 아니면 the children of immigrants, 그 이미그런트들의 아이들에 의해서 자금을 받거나 설립을 받은 거야. 세계 최고 부자 중 하나는 누구야? 일론 머스크 있지? 그 사람 국적이 어디야 원래? 어디 이민자야 걔? 걔 이민자야. 어디 나라 사람이었죠 원래? 아니야.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이야. 일론 머스크. 걔 이민자야. 테슬라 만들어서 지금 뭐 테슬라, 스페이스X 뭐 장난 아니잖아. 그치? 뭐 어쨌든 다 이민자들에 의해서 돈을, 자금을 받는 거야. 그런 이미그레이션 시스템 자체도 어려웠는데 뭐 이거는 그냥 다 볼 수 있어요. 다 어려운 단어 없죠, 그렇죠? 이니시에이티브는 이제 처음 시작한 사람들의 이니시에이티브를 여겼는데 그게 기업가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이미그레이션 시스템이 굉장히 빡셌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돼. 재능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재능을 가지고 만든 설립계 기업들, 그 이미그런트들에 의해서 설립한 기업만 해도 500개가 된다. 43%가. 게다가 추가 정보. 그러면 게다가의 추가 정보는 방금 얘기했었던 내용에 대한 같은 내용 반복. immigrant funded firms. 그러니까 이주민들이 와서 자금을 founded니까 설립된 그 기업들이 account for, 설명하다, 차지하다. 이 두 가지는 꼭 외우고 계셔야 돼요. account for. 52% of top 25 firms. 상위 25개 기업들의 52%를 차지하는데. 25개 중에 52%면 13개인가 보다. 그렇지? 나 되게 똑똑한데? 뭐 어쨌든 52%를 차지한대. 또 57%의 of top 35. 야, 그러니까 이게 개수가 늘어나면서 퍼센티지도 같이 늘어나네. 그렇지? 그러니까 35개 기업의 탑 기업 중에 57%가 또 9 of top 13 most valuable brands. 그러니까 상위 13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들 중 9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야. 52%, 25개 탑 기업 중에 52%, 35개 탑 기업 중에 57%, 최고 가치 있는 브랜드의 몇 개? 13개 중 9개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다 어디 출신이다? 이미그런트들 출신이다. 자, 거기에 예시가 나옵니다. 헨리 포드. 헨리 포드는 이제 자동차 포드 회사의 창립자죠. 이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야? 아일랜드 이주민의 아들이기도 해. 아일랜드 이주민. 헨리 포드. 스티브 잡스도, 그렇죠. 스티브 잡스. 시리아. 맞아요. 스티브 잡스도 biological father. 생물학적 아빠야. 그러니까 생물학적 아빠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씨를 받은 아들이죠. 그렇죠? 그 아들이 from 시리아 출신이야. 아빠가 참. 그러니까 그 아빠의 그 이미그런트의 자식이 스티브 잡스라는 얘기죠. 또 서저리 브레인 누군지 모르겠어. 뭐 이 사람도 러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마지막 예시로 들고 마무리를 짓죠. 그래서 이민자들의 뛰어난 역량과 기업가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상위권에 있는 모든 기업들의 약 절반가량이 전부 다 뭐하다? 이주민의 기업자로 이루어져 있다. 도입부는 이민자들을 고르는데 좀 까다롭다, 미국이. 근데 경제적 원천에 기여를 하고 있다. 그지? 그렇게 까다롭지만 재능이나 이런 거 있으면서 미국에 오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통계적으로 2017년에 뭐 통계치를 보니까 이렇게 절반가량이 상위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서 또 여러 사례들이 또 부연 설명으로 나오니까 또 4등분으로 되어 있다는 건 아까 요게 단락 문장마다 한글로 써져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들이 다 순서 추론의 가능성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역경을 뚫고 온 이민자들의 타고난 역량과 경제적 기여까지 봐주시면 되겠고, 오늘 마지막 질문, 시험 범위 마지막이네요. 그렇죠? 이번 주 일요일 날 오실 때는 2번째 바퀴니까 교과서 자료 다 챙겨 오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자료 2번째는 저거 할 거야, 우리. 철자 쓰는 거 좀 오래 걸리니까 철자는 쌤이 그 시험 자료를 줄 거고, 2번째로 빨리빨리 끝낼 수 있는 거는 빈칸 채우기 영어, 그 다음에 어법 고치기, 그 다음 배열을 좀 해야 돼. 배열은 여러분들이 그 문장이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배열해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문장을 전개하는 방법을 좀 깨우치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원문 가지고 할 거니까 그 연습 좀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장 많이 봐줍시다.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1, 2번 문장은 쓰레기에 대한 전통적 정의와 일반적 인식에 대한 얘기하고 나중에 뒤집죠.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쓰레기라는 건 여겨졌어요. 얘가 또 오형식 동사의 수동태다 보니까 얘가 목적격 보호로서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detritus, 유물이라는 단어인데, 소비자와 이 산업의 어떤 관행의 어떤 나머지 유물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고 남은 거, 이런 거, 그게 쓰레기죠. 그래서 detritus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쓰는 debris, 파편, 잔해, 유물 이런 뜻입니다. remains, 남아있는 것, 유물, 명사로서도 쓰여요, 얘가. 산업이라는 단어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알고 계실 거고. 2번 문장. 그래서 바로 그게 강조용법으로 바로 치닫습니다. it is 다음에 명사 나오고요. 그 다음에 that 뒤에 무슨 문장? 불완전한 구조의 문장이 나옵니다. 이렇게. 요걸 우리가 이제 강조용법이라고 하죠. 바로 물건입니다. It is no longer useful.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뭐 얘기하는 거야? 쓰레기에 관련돼서 얘기하는 거죠. 또 that we no longer wish to have, 더 이상 가지고 싶지 않아 하는 in our homes, 우리 집이나 개인적 공간에서. 또 that we want to throw away, 버리고 싶어 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대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뭐 느낌 오셨을 거야. 첫 번째 that, 컴마, 두 번째 that, 컴마, 세 번째 that. 컴마로 이 세 개가 똑같은 모양으로 연결됐다는 건 전부 다 동격이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셋의 공통분모는 뭡니까, 얘들아? 쓸모없고 가지고 싶지 않고 버리고 싶은 거. 그지? 요거가 쓰레기인 것이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대뒤에 있는 문장들은 전부 다 불완전합니다. 첫 번째 that은 주어가 없었고요. 두 번째 that은 have의 목적어가 없었고요. 세 번째 that도 역시 마찬가지로 뭘 버리는지에 대한 throw away의 목적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조용법으로 쓰이고 있다. 이 정도만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물건이다. proliferation이 어디 있었죠? 증식이라는 급증. proliferation이 없었는데? 좀 오류가 있었나 보다. 그치? 다음. 자, 그래서 전통적으로 쓰레기란 뭐다? 버리고 싶어 하는 거. 갖고 싶지 않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자, 지금부터 뭐 얘기하는 겁니까? 아마도 정확히 뭐 때문에 proliferation이 여기 있죠. 증식. 쓰레기에 어디? 이 material space, 이 물리적 공간 안에서의 이 쓰레기의 증식 때문에 it has arguably also become, has become이야 얘들아. 동사 모양은 have pp라는 얘기입니다. 되어 왔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그렇죠? 분명히 되어 왔습니다. 자원이 되어 왔습니다. 무슨 자원이요? 동격으로 짝대기 있으니까 또 뭐라고 얘들아?
저 자원이란 말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될 거야. 자원 말입니다. 어떤 자원? has value하고 can be sold on the profit. 이익을 통해서 이익에서 팔릴 수 있고 가치, 중요시 여길 수 있는 그 무언가인 자원이 여태까지 이제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but이나 however를 넣었으면 조금 더 깔끔했을 텐데 글의 흐름상 아마도 정확히 얘기하면 쓰레기의 증식 때문에 이제는 분명히 뭐가 되었다? 자원이 되고 있다. 여기서 자원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의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앞에서는 버리고 싶어 하는 거, 갖고 싶지 않아 하는 거 요것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자원이 되고 있는 쓰레기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시가 바로 나옵니다. 예술가들은 누군데 가장 종종 했던 리딩 엣지. 엣지는 뭐라 했어요? 모서리를 엣지라고도 하지만 우위란 뜻도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선도하는 우위. 뭐 하는 데 있어서 rethinking materiality. 이 물질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거에 대한 선도하는 우위에 종종 있는 이 예술가들은 그리고 뭐 가치나 아름다움까지 그렇지? 뭐 자재나 가치나 아름다움을 다시 생각하는 것에 선도하는 우위에 존재하는 대개 존재하는 예술가들은 본동사 여기 있네. 수일치 아랑 해주셔야죠. 아티스트가 주어니까. 어디 사이에 있다 얘들아? Among the first social actors. 첫 번째 첫 번째 사회적 행위자들 사이에 있다. 이거 좀 유의하셔야 될 게 the first 명사를 수식해 주려면 얘들아 무조건 투부정사가 수식해 줘야 돼. 해석도 어떻게 해야 돼? 투동사 할 첫 번째 명사 이렇게 가셔야 돼. 첫 번째 사회적 행위자들 사이에 있다. 뭐 해야 돼? To have taken seriously the possibility of reusing trash to make new things. 뭔가 새로운 걸 만들기 위해 쓰레기를 재사용할 가능성을 진지하게 take possibility, 취해왔었던 첫 번째 사회적 행위자들 사이에 누가 있다? 예술가들이 있다. 이거 굉장히 힘들다. 다시 어떻게 가야 된다고? 깔끔하게 정리. 예술가들은 대개 선도하는, 재생각하는 이런 물질이나 아름다움이나 가치 같은 것들을 재생각하는 우위에 있는 저 예술가들은 전치사 명사에 있는 거야. 사회적 액터즈의 사이에 있습니다. 사회적 액터는 뭐 하는 사람인데 to have taken, 취했었던 행위자. 진지하게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가능성? 쓰레기를 새로운 걸 만들기 위해 쓰레기를 재사용하는 그런 가능성을 계속해서 진지하게 취했었던 첫 번째 행위자들 사이에 누가 있다? 예술가들이 있다. 그렇지? 인스타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가끔 그런 거 보지 않아? 뭐 각도 빛을 딱 비추는데 옆에서 봤을 땐 되게 그냥 아무것도 무의미한 것들을 그냥 새 깃털, 깡통, 깨진 유리 막 이런 거 막 세워놨는데 그거를 쫙 이 각도로 쫙 봐서 그림자를 보면 막 무슨 날라단 독수리 그림이라든지, 그렇지? 그런 그림자, 그런 거죠. 천재성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지. 쓰레기 같은 걸 뭘로 만든 거야? 예술로 만든 거지.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물질성에 관련된 단어는 substance 정도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선두적 위치, 포프런트나 뱅가드는 안 쓰고 포프런트 정도는 좋을 것 같아요. 자, taking이라는 ing가 어디 있는지를 좀 봅시다. taking 어디 있습니까? 주어 동사 앞에 ing가 있습니다. 분사 구문이라고. 주어 정보 이렇게 챙겨 두셔야 되겠죠. Taking the discarded objects of others as found material. 그러면 taking the discard, 버려진 물건들을 taking, 가져다가 다른 사람들의 버려진 물건들 as found materials, 이렇게 발견된 재료로 취하면서 발견된 재료로서 다시 버려진 다른 사람들의 물건들을 발견된 어떤 재료로서 취하는 많은 예술가들이, 이렇게 가면 돼. taking, 가져가는 많은 예술가들이 work with trash, 쓰레기를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in order to, so as to, 하기 위해서. To create a new aesthetic object. aesthetic은 미적인이라는 뜻이죠. 저는 미적인 사물들을, 새로운 사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까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while 반면에 그와 동시에 뭘 만들면서 접속사 다음에 지금 at the same time이란 부사 뒤에 분사 나온 거야. making the commentary를 on the place of trash in the social and the cultural world. 그러니까 쓰레기의 어떤 공간에 대한 commentary, 저런 견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만들면서 이런 것들을 in a social, 사회적으로 문화적인 세상 안에다가 그 쓰레기라는 것에 대한 위치에 대한 견해를 만들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쓰레기라는 건 단순히 우리가 버려서 그걸 폐기하는 목적이 쓰레기가 아니라 예술가들은 남이 버려서 안 쓰는 걸 가져다가 그 쓰레기의 가치를 다시 재해석을 하는 거지. 그렇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버려진 물건은 미적인 어떤 물건으로 만들기 위해. 반면에 그와 동시에 그렇게 만들면서 뭐 하는 거야? 견해도 만드는 거야. 뭐에? 쓰레기의 위치. 우리의 사회적 문화적 세상 속에서의 쓰레기의 위치. 이것을 어떻게? 다시 견해를 그와 동시에 만들면서 말이야. 너희가 버린 저 깡통 내가 이렇게 만들 수 있어. 그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예술가들. 그래서 쓰레기의 가치를 예술가들이 다시 만들어주는 소셜 액터인 것이다. 쓰레기의 가치의 재발견과 예술적 활용에 대한 소재였고요. 도입부에서는 전통적인 쓰레기에 대한 개념, 버려서 폐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근데 세 번째 문장부터 이제 물질적 풍요 속에서 이제 자원으로 가는 가치의 재발견. 그래서 남이 안 쓰는, 그게 예술가인데 남이 안 쓰는 쓰레기들을 물질로, 재료로 써서 그걸 다시 쓰레기의 제 위치를 알린다. 사회적 활용을 한다라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의 재발견과 예술가들의 창의적 활동에 관련된 글까지 보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스트 끝난 친구들은 먼저 귀가하셔도 좋고, 잠깐만.